안녕하십니까. 수학 교육학자 김정환입니다. 정말 오랜만의 영상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확률과 통계에서 확률, 그 첫 번째 내용으로 확률의 뜻과 활용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학사 출판사의 57쪽과 58쪽에 제시되어 있는 중단원 마무리를 포함하여 개념 5가지를 설명할 예정이고요. 관련해서 중단원 마무리에서 어떻게 이제 풀이를 하게 되는지를 설명드리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이 다소 길어질 수 있으니까요. 제가 하단 이제 댓글란에 타임라인을 걸어 놓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께서 보고 싶으신 문제 내지는 뭐 개념 설명을 듣고 싶다. 그러면 개념 설명부터 해서 들으시면 되겠고요.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배웠던 개념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확률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굳이 영어를 쓸게요. probability라고 하는 이제 영어인데 확률, 그러니까 아마도 일어나는 게 뭐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제시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분명히 시행이라는 걸 해야 할 겁니다. 시행.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죠. 그 사건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경우의 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체에 해당하는 게 얼마고 제시되는 조건에서 해당하는 경우의 수가 얼마인지를 살펴보면서 계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예가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그 한 개가 소수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는 통상적으로 1, 2, 3, 4, 5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또 이런 친구가 있더라고요. 이제 가르쳐 보니까 1, 2, 3, 4, 5, 6은 1, 2, 3, 4, 5, 6인데 아니 왜 꼭 주사위가 정육면체여야 돼요?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정육면체 주사위는 주사위라 그러지 정사면체도 주사위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주사위는 우리가 1부터 6까지 있는 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덧붙이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정사면체 아니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 이러한 경우에 주사위를 굴린다. 라고 하면 뭔가 의미가 더 부여될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정사면체 모양의 주사위라고 하면 이것도 제시를 해야 돼요. 1, 2, 3, 4라는 면이 쓰여져 있다라는 걸 써야 되고요. 정팔면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1부터 8까지 적힌 주사위라고 해야 되고요. 12면체면 당연히 이제 1부터 12 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면이 아니고 다른 게 적혀 있다 그러면 다른 조건을 써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주사위라고 이야기를 하면 네, 통상적으로 1부터 6까지 하나씩 적혀 있는 면 이렇게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근데 소수가 나온대요. 여기서 얘기하는 소수는 0.1, 뭐 1.8, 뭐 이런 수는 아니겠죠. 자연수 중에서 소수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소수는 네, 소수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여기가 2, 3호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냐면요. 사건도 우리가 이제 전체 이렇게 나타나는 이 사건을 표본 공간이라고 보겠고요. 그거에 해당하는 예를 사건으로 보려고 합니다. 즉, 표본 공간을 우리는 이제 S라고 쓰게 되는데 그 S에 따르는 경우의 수 분의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A라고 쓰게 되는데 이것을 사건 A의 확률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사건 A의 확률이요. 그러니까 지금 주사위 한 개를 던졌는데 소수가 나온다 그러면 6분의 3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경우를 얘기할 때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확률에서 두 가지 조건을 얘기합니다. 확률의 종류요. 그 종류가 뭐냐면 하나는 통계적 확률이고요. 다른 하나는 수학적 확률입니다. 아니, 대체 통계는 뭐고 그럼 수학은 뭐냐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통계는 우리가 던져서 얻어지는 경험 속에서 나온다라고 해서 실제로 이 용어는 경험적 확률이라고도 부르고요. 수학적 확률은 이론에 입각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이론적 확률로 부르기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엠피리컬이었을 거예요. 엠피리컬 프로버빌리티랑 밑에 theoretical probability 이렇게 이제 두 개를 가능하게 하는데 통계적 확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뭐 문제 1번을 이제 보시게 되겠지만 어떤 자료를 주는데 그 자료가 우리가 이제 얻어지는 자료로서 이제 얻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따 기초 문제 1번에서도 보시겠습니다만 2016년 2월에 출국한 우리나라 국민의 행선지를 조사했는데 출국자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선택했더니 그 행선지가 일본일 때 이런 거는 통계적 확률에 해당합니다. 이게 수학적 확률이었다면 그 값은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뭐 어디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그 여행이 다 다르잖아요. 뭐 예를 들면 2016년 8월에는 일본을 갔어요. 근데 2020년 8월 그 똑같은 시점에 일본을 간 건 아니잖아요. 뭐 다른 나라를 갈 수도 있는 거죠. 뭐 중국을 갔거나 러시아를 갔거나. 근데 지금은 러시아가 당연히 안 되겠죠? 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 미국도 있을 거고 뭐 동남아도 있을 거고 유럽도 있을 거고 다양하게 갈 거예요. 그런 상황이 모두 동일한 수치로 얻어지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통계적 확률이라고 보는 거고요. 수학적 확률은요. 아까 제가 위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주사위, 동전 등과 같은 이야기를 붙였을 때 면의 뭐 면적이란지 이런 거 다 빼고 나오는 수를 이론적으로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가 6이었다는 사실과 소수라는 부분을 통해서 제시한 사건의 이제 경우의 수인 거죠. 그렇게 이제 분수의 표현으로 했었을 때 얻어지는 것을 수학적 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통계적 확률은 수가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근데 교과서에나 이런 부분에서는 제시가 돼요. 어떨 때? 여러분이 자료를 찾아봐 가지고 이런 수치가 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될 때. 뭐 우리가 이제 2020년부터 2020 한 3년도까지인가요?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런 의료 쪽에 관한 확률을 또 많이 조사를 해보곤 할 거예요. 그런 부분도 이런 내용의 기록이 가능하겠죠. 근데 이 내용이 수학적 확률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거리가 먼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다루고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다음 장에서도 얘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빈칸으로 뒀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본 성질이라는 거를 알아야 합니다. 근데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요. 설명을 그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성질은요, 확률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건 A의 확률이라고 했었을 때 얘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0보다 커나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확률의 기본 성질 제1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했는데 그럼 끝에 있는 거는 뭐가 되겠냐라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표본 공간입니다. 표본 공간 전체분의 표본 공간의 경우의 수 이렇게 들어가면은 당연히 이제 약분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 상황을 이제 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예 이제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이제 0이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반영되는 것이 확률의 기본 성질입니다. 그 다음에 덧셈 정리를 아셔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덧셈 정리를 알았을 때는요, 수학적 확률을 이용을 해서 정리를 합니다. 여기서 얻어지는 수학적 확률은 집합으로 보는 거예요. 집합으로. 우리는 A 합집합 B의 개수를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고 중복되는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뺍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뭘 하려고 하냐면 나누기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라고 하는 전체 일어나는 경우의 수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등식은 성립하니까요. 이렇게 나눠도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우리는 동일하다는 걸 얻어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좌변이 A와 B의 합사건에 관한 확률이죠. 여기는 A의 확률이고요. 그 다음에 B의 확률이고요. 그 마지막에 뒤에 적혀 있는 거는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입니다. 이 경우를 뺐었을 때 얻어지는 것을 이렇게 쓰겠다인데 이것을 우리는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부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서 설명하죠. 더 예요. 우리는 이제 곱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A와 B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합의 법칙도 얘기하고 곱의 법칙도 얘기해서 곱의 법칙은 두 사건의 교집합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얘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겹치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는데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 또는 7 이러면 서로 겹치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러한 내용을 따로 용어를 씁니다. 어떻게 쓰냐면 배반 사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두 사건 A, B는 배반이다라고 하는 것과 A와 B는 배반 사건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으면 곱사건의 확률은 0이 됩니다. 라는 것을 얻어내는 거죠.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러분께서 해당하시기에 이런 부분이 해당되는구나라고 하는 거로 정리를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덧셈 정리 말고도 한 개가 더 있죠. 바로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여사건의 확률입니다. 우리 근데 여사건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도 경우의 수라는 단원을 보셨을 때 이 단어가 나오면 여사건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사건에 있어서 그 사건에 반대되는 것으로 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이제 어디랑 연결되냐라는 건데 우리가 왜 이런 거 했잖아요. 적어도 뭐뭐 하다. 적어도 하나는 홀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내지는 적어도 두 음식은 이웃하게 놓여야 한다. 라는 내용으로 이제 쓰여지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것을 가지고 부정을 합니다. 그럼 이 부정은 언제 배웠냐면 여러분이 명제 때 배웠어요. 명제 때 P면 Q이다를 가지고 P면 Q이다 하기 전에도 배우죠, 사실. not P 이러면 어디를 바꿨으면 됐냐면 서술어에만
부정을 하면 됐어요. 예를 들면 크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한다 그러면 작다가 아니에요. 반대가 아니에요. 바로 크지 않다가 돼야 돼요. 그럼 크지 않다는 다시 무슨 얘기로 바뀌냐면 작거나 같다가 되죠. 그러니까 같은 것도 포함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부정을 하게 되는데 부정할 때도 모든 어떤 이 둘은 바꿔줘야 되고 여집합에서도 이제 바꿔주는 부분이 있었죠. 집합에서 여집합 관계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다 이제 설명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연결된다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섯 건을 얘기하는데 확률을 얘기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집합에서 여섯 건을 얘기할 때는 전체에서 그 A에 해당하는 사건을 뺀다고요. 그러면 얘가 마찬가지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A의 여섯 건의 확률은 전체에 일어나는 확률에서 해당하는 사건의 확률을 뺄 텐데 얘는 당연히 1이에요. 뭐 때문에? 기본 성질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사건이를 확률이라고 얘기를 해도 사실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1에서 빼면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 빼는 부분이 언제 빼냐라는 거죠. 언제.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표는 아까 제가 얘기를 이미 해서 너무 재미가 없었죠? 재미가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통계적 확률입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2017년에 나온 보고서를 가지고 이 데이터를 넣은 것 같습니다. 근데 출국자 중에서 한 명을 뽑는다 그러면 이 전체 여기에 해당하는 이 합계 중에 한 명을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표본 공간이죠. 표본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187만 6,928명이라는 수치에서 행선지가 일본을 얘기했으니까 일본에 해당하는 49만 800명 이렇게 이제 분수로 계산을 해주면 대략 0.26149뭐 이렇게 나온답니다. 쭉 가겠죠. 그러면 이 수치에서 우리는 뭘 물어봤냐면 다섯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그랬으니까 여섯 다섯째 자리에서니까 얘에서 반올림 해주면 되죠. 9는 4, 4, 5입 했을 때 올림에 해당하니까 0.2615가 되겠습니다. 됐죠? 네, 여기까지를 1번으로 하겠습니다. 뭐 통계적 확률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라서요. 그치만 이제 나오는 내용은 2번입니다. 동전 한 개를 세 번 던질 때 앞면이 세 번 나온답니다. 동전을 던질 때는 우리가 앞면과 뒷면이 나오죠. 2번에 대한 해설은 여기서 하겠습니다. 동전을 한 개 던진다 그러면 앞면, 뒷면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근데 두 번을 던졌으면 앞면 나올 수도 있고요. 앞면 뒷면 나올 수도 있고 뒷면 앞면 나올 수도 있고 뒷면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세 번 던졌을 때요. 앞면 나올 수도 있고요. 앞면 뒷면 나올 수도 있고 앞면 뒷면 앞면 죄송합니다. 앞면 그다음에 뒷면 앞면 등등등 해서 어디까지 뒷면 이렇게 할 건데요. 우리가 우리가 어쨌든 전체를 구해야 되잖아요. 이 전체 몇 가지일까요? 몇 가지일까요? 이거 중복순열과 연결되는 거 아세요? 앞에서 배운 개념이에요. 중복순열이 뭐였게? 예. 중복순열은 서로 다른 n개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n개 중에서 r개를 이야기를 할 텐데 중복을 허락하죠. 그러니까 1, 뭐 이렇게 있는 것도 사실은 뭐 그거는 뭐 같은 것이는 순위를 보겠지만 n개가 서로 달랐어도 선택하는 것에는 중복을 허용한다고요.
그러면 앞면과 뒷면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세 개를 던진다고 했으니까 얘 결국에 2파이 3이에요. 그죠? 예. 그럼 얼마? 8가지가 돼요. 전체는 8가지인 거예요. 아, 8분의 8분의. 근데 앞면이 세 번 나온대요. 앞면 나오고 앞면 나오고 앞면 나오는 거 얼마? 네, 한 가지. 그러니까 8분의 1이겠죠. 요렇게 계산합니다. 굳이 쓰면 앞면이 세 번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했었을 때 그 A에 해당하는 얘는 앞면, 앞면, 앞면 이렇게 한 가지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A의 사건의 개수는 한 가지 이렇게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풀이가 완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 3번입니다. 두 사건 A와 B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배반 아주 잘 적혀 있습니다. 배반 사건이래요. 그럼 뭐부터 알아야 돼요? 배반이니까 뭐 너무 당연하잖아요. A와 B의 교집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에 대해서 얘는 0입니다. 그러면 이거 주어졌으니까 A 주어졌고 곱사건에 대한 확률 주어졌고 합사건의 확률이 주어졌으니 B는 구하는 거는 식은 죽 먹기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죠? 예, 그러면 P의 B는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우리 어떻게 쓴다고요? 덧셈 정리를 알면 그 상태로 쓴다고요. P의 A 더하기 P의 B. 근데 배반 사건이니까 이렇게 끝. 그러면 합사건 2분의 1 넘어가서 6분의 1이라고 쓰면 P의 B가 되니까 앞에 거 통분하겠습니다. 그러면 6분의 3 곱하겠죠? 하나 빼겠습니다. 그러면 얘니까 결국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B의 사건의 확률은 6분의 2. 그러면 3분의 1로 약분된다라는 것까지 계산될 수가 있겠습니다. 요렇게가 3번이었고요. 다음 4번 문제. 이제 기본 문제여서요.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그래도 여러분께서 조금만 생각을 더 해보신다면 푸실 수 있는 문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에 좀 특이점이 하나 있다면 제비의 개수를 몰라요. n개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좀 더 난이도가 있어 보이죠. 그치만 보면 당첨제비 몇 개 들어갔어요? 네, 3개 들어갔습니다. 3개 들어갔다는 거는 전체, 그러니까 뭐 얘를 어떻게 그럼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상황에서 2개를 뽑는데요. 2개. 일단 3개가 들어있는데 일단 2개 뽑는 거면은 전체 일어나는 거는 n에서 2개 뽑는다. 요렇게 쓰면 될까요? 조합이네요. 그죠? 우리가 2개를 이제 뽑으려고 하는데 뭐 차례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차례가 있는 거는 첫 번째로 뽑았을 때 확인,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뽑은 거 확인, 뭐 이렇게 되겠는데 그게 아니면 순서가 없죠. 그렇게 됐을 때 잘 보세요. 당첨제비가 하나도 없을 확률입니다. 그러면 얘를 사건 A라고 보면 당첨제비가 하나도 없는 것 중에 2개 뽑으면 되는 거죠. 당첨제비가 하나도 없는 거는 n-3개가 될 거고 그 중에 우리는 2개를 뽑을 거다. 이렇게 된 것이 얼마다? 네, 11분의 6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거 위에 거 풀어야 되니까 일단은 좀 정리를 해볼까요? n 컨비네이션 2부터 정리를 해야겠네요. 얼마? 네, n n-1을 2로 나누겠죠. 2로 나눌 거예요. 조합이니까 우리가 순열이 아니니까 여기는 나눠야 돼요. 그럼 얘는요. n-3, n-4를 2로 나눠서 결국에 우리가 이제 좀 제가 순서를 바꿔 써서 좀 죄송한데 n-2는 다시 n 컨비네이션 2는 n의 n-1이고 n-3 컨비네이션 2는 n-3, n-4니까
얘가 11분의 6이 된다는 거예요. 이 왜 안 썼어요? 네, 약분되니까요. 약분돼서 안 썼어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 우리 분수에서 이렇게 나오면 곱해지는 거 아시죠? 네, 곱해지는 걸 알아야 되는데 왠지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밑에가 11이 돼야 되니까 막 이렇게 될 것 같잖아. n의 n-1이 11이어야지. 이게 아니고요. 얘가 뭘 만족하냐이잖아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2분의 1과 4분의 2는 분수가 같잖아요. 그러면 밑에끼리 2가 4가 되는 이런 현상은 못 보잖아요. 또 1이 2인 현상을 못 봐요. 그럼 어디가 성립하냐라고 하는 건데 곱했더니 성립하더라예요. 좌변에 있는 분모와 우변의 분자 그리고 우변에서의 분모와 좌변의 분자 이렇게 곱했을 때가 서로 같은 부분을 알려주는 건데 이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11에 n-3, n-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6에 n, n-1 이렇게 될 거니까 결국에 우리는 2차 방정식 푸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좀 더 정리를 할까요? n제곱 마이너스 7n 플러스 12가 6의 n제곱 마이너스 n이고 11n제곱 마이너스 77n 플러스 121 하니까 133인가요? 132군요. 네, 그럼 얘가 6n 제곱 마이너스 6n이 되고 넘어가서 쓰겠습니다. 5n 제곱 마이너스 71 n 더하기 132가 0이니까 인수분해해야겠다. 5와 1, 뭔가 여기가 11이 될 것 같고 12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60과 71로 되니까 5n 마이너스 11, n 마이너스 12가 0인데 n은 뭐? 바로 자연수죠. 왜냐하면 여기서 친절하게 자연수 n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럼 얼마? 네, 여기서 얘기하는 n은 12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조합의 수를 이용해서 수학적 확률을 구하는 문제였는데요. n개기 때문에 조금은 생각을 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차 방정식도 풀어야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는 조금은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5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5번입니다. 자, 사과 2개, 배 2개, 오렌지 3개, 일렬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진열대에. 사과끼리 이웃하거나 배끼리 이웃한대요. 일단은 사과끼리 이웃한다는 거는 이거를 A라고 볼 수 있지 않아요? 배끼리 이웃한대요. 이거 B라고 볼 수 있지 않아요? 하거나라는 뜻은 또는이지 않아요? 결국에 우리가 구하는 건 합사건의 확률이겠구나. 합사건의 확률을 구해봐야 되니까 그냥 아는 대로 쓰세요. 뭐? 네, 덧셈 정리요. 덧셈 정리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진열을 할 때 사과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로 해서 확률을 구해야 되고 배끼리 이웃하는 거 확률 구해야 되고 사과도 이웃하고 배도 이웃하는 확률 구해야 됩니다. 뭐 하면 되죠. 일단 PA를 구해보러 가겠습니다. 사과가 2개가 있고요. 제가 좀 도형으로 그려서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사과끼리 이웃한다라고 하는 것은 얘를 하나로 보겠다는 거죠. 하나로 보겠다는 거니까 전체 일단 나열하는 거는 7개의 과일이니까 7팩토리얼이겠죠.
근데 하나를 보겠다라고 하면 이걸 한 세트라고 봤을 때 네, 6팩토리얼이 될 거고 자리 바꿈이 일어나죠. 2팩토리얼. 그러면 당연하게도 7분의 2가 될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이번에 B 같은 경우에 사과 두 개, 배 두 개, 오렌지 세 개라고 했을 때 100끼리 이웃한다 그랬으니까 전체 7팩토리얼 분의 한 세트로 봤을 때 6팩토리얼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자리 바꿈 일어나는 거 2팩토리얼 이러면 얘도 7분의 2인데요. 문제는 문제는 곱사건의 확률입니다. 동그라미 두 개, 네모 두 개, 세모 세 개 뭐 이렇게 했지만 계속 표현을 할게요. 사과 두 개, 배 두 개. 얘네가 이웃한다는 걸로 봐야 돼요. 각각을. 각각을. 그러면 전체 일단 7팩토리얼은 의미가 똑같으니까 그런데 사과도 이웃하고 배도 이웃한다는 거니까 이걸 한 세트씩으로 각각 봤을 때 네, 죄송합니다. 5팩토리얼 맞죠? 예. 5팩토리얼이고 사과 자리 바꿈 일어났고 배도 자리 바꿈 일어났습니다. 라고 보면 얘는 21분의 2가 돼요. 너무 빨라요? 5팩토리얼과 7팩토리얼 하면 7, 6에 42가 되고 6과 2를 약분해서 3 되니까 22분의 2가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에 우리는 합사건의 확률을 알 수가 있는 건데 7분의 2와 7분의 1을 더하고 21분의 2를 빼면 되는 거니까 결국에 21로 통분을 하겠죠? 그러면 6 더하기 6에서 2를 빼게 되니까 21분의 10 요렇게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확률의 덧셈 정리에 의해서 결과를 얻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필요한 개념이 그냥 확률의 덧셈 정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포함됐어요. 예를 한번 더듬어 볼까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어떻게 세트가 이렇게 있어서 얘가 P개, Q개, R개, 뭐 S개 뭐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전체는 N개입니다. 라고 하고 일렬로 나열했을 때 얻어지는 거니까 P 팩토리얼 죄송합니다. 맞죠? M 팩토리얼을 일단 나열할 건데 P 팩토리얼, Q 팩토리얼, R 팩토리얼 쭉 가서 S 팩토리얼 이렇게 갈 거고 P와 Q와 R과 S 이거 다 더했을 때 그 안에서도 있겠죠. 얘는 N이다라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내용까지 아셔야 사실 확률에서 문제가 풀려요. 그러니까 확률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한 가지는 분명해야 될 건 앞에 있는 경우의 수, 순열 조합, 여러 가지 순열 중복 조합 이 내용은 모두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그 다음에 문제가 풀린다는 것을 안내드립니다. 다음으로 6번입니다. 6번은 이거 좀 저도 개인적으로 좀 싫어했는데 풀어보겠습니다. 그래도 1부터 4까지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 있는 4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을 뽑습니다. 다행히 뽑은 카드는 다시 넣지 않는다라고 하는 비복원이 들어가요. 여기서 복원이었다면 중복을 허락하니까 전체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16가지가 될 텐데 지금은 차례로 2장을 1번, 2번 이렇게 해서 순서를 나열한 거니까 전체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하게 된다면 얘는 4 퍼뮤테이션 2라고 하는 기호가 쓰여질 겁니다. 그러면 얘는 12가지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뽑힌 카드를 A 그리고 두 번째를 B라고 했었을 때 두 직선이 평행하지 않을 확률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이제 평행하다의 개념인데 이거는 사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의 직선의 방정식에서 알고 있는 내용이고 조금 더 가면 중학교 2학년 때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1차 연립 방정식, 연립 1차 방정식이 있다고 했었을 때 미지수 두 개, 식 두 개 이러면 평행하다라는 조건은 해가 없다라는 거니까 이렇게 썼어요. 이 내용은 왜 그렇냐면 기울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얘는 달랐어야 한다는 걸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는 C'과 C는 Y절편에 해당하는 거니까 Y절편은 당연히 달라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이 도출이 되는데 이랬을 때가 두 직선은 평행하다의 조건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평행하지 않다예요. 그럼 얘의 개념은 평행하지 않다의 않다라고 해서 평행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왜냐면 얘가 낮평행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부정을 한 번 더 하게 되잖아요. 이거 혹시 아세요? 명제에서 낮피인 거는 피의 부정인데 낮나 피면 피 되는 건 알고 계시죠? 그것 때문에 이 상황이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 내용은 평행하다가 되는데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부정에 부정을 했다는 얘기는 얘가 네, 여사건이죠. 아, 여사건의 확률로 푸는 거구나. 전체의 경우의 수분에 평행하지 않을 확률은 전체에서, 그러니까 1에서 12분의 평행할 확률을 구하면 되겠구나. 라고 짐작하시면 끝나요. 아, 그러니까 3x 플러스 6y 마이너스 1이 0인 내용은 우리가 기울기를 따져볼게요. 그냥 뭐 쉽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6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6분의 1인데 얘는 같아야 돼요.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어디에서? 네, 이 식에서. 그러니까 ax 플러스 by 마이너스 7이 0이라고 하는 거에서 by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7이니까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플러스 b분의 7이 되어야 하고 이때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게끔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뭐 있는지 잘 보세요. 첫 번째 a는 분자에 있으니까 1이고 두 번째 뽑을 때 2라고 뽑히면 이 내용은 성립하죠? 2고 4일 때도 성립합니다. 그죠? 아, 두 가지네요. 그럼 결국에 전체 경우의 수는 10인데 평행이 될 확률은 12분의 2가 되니까 6분의 1인데 얘는 말씀드렸듯이 평행할 확률이에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생각해야 되죠. 평행하지 않을 확률이니까 1에서 평행할 확률인 6분의 1을 빼주면 6분의 5가 평행하지 않을 확률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평행하지 않을 확률. 요렇게요. 이러면 내용의 문제가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됐죠? 자, 이제 조금 더 심화되는데요. 문제 7번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세 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각각 A, B, C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A의 세제곱분의 BC의 값이 자연수가 된대요. 자연수가 된대요. 그러면 세 번 던지는 거니까 일단 이것부터 해야 되지 않아요? 전체. 우리는 주사위를 세 번 던졌으니까 5 나오는데 그 다음에 5가 안 나온다는 게 아니잖아요. 중복이네요? 중복이네요? 5파이 3이네요? 아, 죄송합니다. 6파이 3이죠? 5라고 해가지고 5라 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럼 얼마? 네, 216까지가 될 거예요. 그런데 A 세제곱분의 BC 값이 자연수가 된다는 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이제 적어보겠습니다. 얘가 자연수래요. 그러면 A를 설정해 놓으면 BC는 좀 자동으로 따라 나오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뭐 금방 될 것 같은데 A가 1이면 뭐 6일 때 너무 크니까 6의 세제곱분의 BC 하는데 그게 자연수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따지는 거예요. A가 1일 때, 그 다음에 A가 2일 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A가 1이면 BC는 아무거나 해도 되죠. 아, B도 6가지가 될 거고 C 6가지 숫자가 나올 수 있으니까 고배의 법칙을 통해서 36가지가 등장하겠구나. 그 다음에 A가 2일 때 그러면 밑에가 뭐가 되냐면요. 8분의 BC거든요. 다시 쓰면 2의 세제곱분의 BC인데 BC는 뭐가 돼야 되냐면요. 2의 세제곱을 약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곱했더니 8일 8 그리고 뭐 16 이렇게니까 결국에 8의 배수가 돼야 돼요. 8의 배수. 뭐가 될 수 있죠? 네. 8의 배수니까 2, 4, 8 그다음에 4, 2, 8도 되죠? 그럼 4, 4, 16도 될 거고 4, 6에 24도 될 거예요. 6, 4도 되겠네요. 몇 가지? 5가지. 3일 때 되나요? A가 3일 때? 안 되죠. 27분인데 27의 배수가 두 개를 던졌는데 곱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럼 끝났네. 전체 216분의 A가 1일 때 36가지, A가 2일 때 5가지. 이거 다 더한 거니까 결국에 40일. 요렇게 경우의 수가 끝나는 거죠. 그렇게 막 어려웠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7번 같은 문제는 이제 확률을 구하는 데 있어서 아, A를 먼저 설정하는 게 BC를 결정하는 거에 도움을 받겠구나. 이 내용을 아시면 금방 해결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8번입니다. 정사각형의 꼭지점과 변위의 12개의 점이 같은 간격으로 그려져 있고요. 12개의 점 중에서 4개의 점을 임의로 선택합니다. 임의로 선택합니다. 그러면 일단 전체 일어나는 거를 좀 봐야겠죠? 우리는 몇 개의 점 중에, 네, 12개의 점 중에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4개 이렇게 택하면 되는 거니까 12, 11, 19를 4, 3, 2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99 곱하기 얘가 5죠, 지금. 그러면 계산이 갑자기 안 되는 것 같은데 495가 나오나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495가지가 이 내용의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선택한 4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을 그려야 돼요. 그러면, 그러면, 사각형을 그리려고 보니까 여기를 하면 여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럼 여기서는 여기 택할 수 없으니까 뭐 여기 이렇게 또 될 것 같고 되게 복잡하죠. 그러면 이거 그리는 게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반대로 생각하면 어때요? 반대? 선택을 했는데요. 사각형을 그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거를 생각하면 조금은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조금은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수정을 해보죠. 형광펜으로. 자, 제가 지금 형광펜으로 초록색 부분을 칠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못 그리죠. 근데 이러한 경우가 사각형 위에 있는 거니까 4가지 나오지 않아요? 4가지? 그리고 요렇게 될 것 같지 않아요? 다시 굳이 쓴다면요. 4개의 점 중에 4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가 4개 일어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첫 번째의 경우라고 보고 두 번째의 경우를 보면 두 번째의 경우에요. 이번엔 파란색으로 해보죠. 이렇게 세 개를 칠하고 아무거나 이렇게 하나 칠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거나 하나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8개 중에 한 개 칠할 때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좀 그려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색칠되어 있는 구간을 예로 봤었을 때 네 개 중에 세 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기 한 점은 빼고 나머지 8개 중에 한 개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 몇 개나 나올까요? 한 변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변에서도 똑같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 그 면이 몇 개? 네, 4개. 똑같이 4를 곱해줄 거예요. 그러면 위의 경우가 4가지 나올 거고 2번의 경우가 4 곱하기 4 컨비네이션 3, 4, 그 8 컨비네이션 1은 8. 그러면 얘가 어 128 나오네요. 이거 둘이 더하면 되죠. 그럼 더하세요. 얼마? 132. 그러면 495분의 132가 되는데 약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약분하면 좋을까요? 뭔가 3으로 약분될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495를 각자리 수의 합으로 계산을 하면 18이죠. 18은 3의 배수입니다. 그리고 위에도 132가 6이니까 3의 배수가 돼요. 그래서 이제 3으로 나눈다고 한 거였거든요. 그러면 1, 그다음에 19이니까 6 될 거고 5 요렇게 될 거고 위에는 3, 4, 12에 4 그냥 한 번 더 붙을 거니까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는 11로 약분이 또 되겠네요. 4. 그 밑에 분모가 15. 그러면 이거 약분하면 15분의 4가 돼요. 근데 이 경우는 무슨 경우?
사각형을 그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니까 결국 1에서 15분의 4를 빼면 15분의 11이 되는 결과물로서 사각형을 그릴 수 있는 확률을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되게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제 사각형을 어떻게 이제 그리는가도 있지만 그거 말고도 그거 말고도 지금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얻어지느냐라는 사실도 좀 알면 문제가 그래도 자유롭게 좀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아마 따로따로 그러니까 사각형을 다 그린다라고 하면 되게 복잡했을 거예요. 그러면 어디는 선택하고 어디는 선택하지 않고 막 이런 거 다 따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따질 바에야 못 그리는 경우를 구하는 게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이 생각으로서 구해 본 거고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9번입니다. 이거는 되게 길거든요. 그래도 풀어보겠습니다. 자, 민원회반 30명을 대상으로 헌혈 또는 환경보호 활동에 대한 참가 희망 조사를 한 결과에 대해서 두 명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헌혈 헌혈을 희망한 학생은 18명입니다. 뭔가 그러면 예상하는 거예요. 헌혈을 했다라는 것이 18명이면 30분의 18이 헌혈을 희망한 학생이 선택될 확률 이렇게 보는 거죠. 지수는 환경 보호 활동을 희망하지 않는데요. 다시 환경 보호를 이거 보호라고 쓸게요. 보호를 희망하지 않는 학생의 한 명 뽑혔을 때 30분의 10이겠네요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보호 활동을 희망하는 학생은 몇 명이에요? 6건이죠. 우리가 헌혈이 자 여기서 이렇게 풀이해 보죠. 헌혈을 사건 A라고 보고 환경 보호를 사건 B라고 보면 헌혈에 대한 확률은 30분의 18이고 지금 제시되어 있는 지수의 말에 의하면 30분의 10이 되는데 여기서 피해 여집합으로만 봤을 때는 여사건의 확률로 인해서 환경 보호 활동을 희망하는 학생은 30분의 20이 됩니다. 라고 보면 라고 보면 그 다음이 문제죠. 임의로 한 명을 선택했는데 헌혈과 환경 보호 활동을 모두 희망한 학생. 곱사건이네요, 일단. 곱사건이니까 P의 A 교집합 B 요거를 계산하는 거죠. 교집합이라고 얘기하니까 조금은 집합 같아 보이지만 곱사건입니다. 그러면 얘가 확률의 덧셈 정리를 또 해야겠네요. 어, 부호가 반대지 않아요? 상관없어요. 합사건과 곱사건을 바꾸면 돼요. 그러면 얘가 지금 30분의 18이었고 30분의 PB니까 20이죠? 그리고 A와 B의 합사건의 확률을 빼는 건데 이것만 보면 얘는 약분이 좀 아름답게 될 거예요. 왜냐면 6으로 약분이 가능하니까. 그러면 5분의 3이 될 거고 30분의 20은 이제 3분의 2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랍니다. 그렇단 얘기는 얘가 최대값이 되는 경우가 있고 최소값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경우를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 거죠. 그러면 전체 해당하는 얘가 A가 있고 B가 있는데 얘가 커지려면 그리고 얘가 작아지려면 얼마나 돼야 되냐라는 것이 이 문제의 키죠.
첫 번째, 곱사건이 곱사건의 확률이 최대가 될 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커요? 값은 여기는 주어졌으니까 합사건의 확률이 줄면 되잖아요. 합사건의 확률이 줄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줄이면 될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볼까요? 5분의 3이 커요? 3분의 2가 커요? 분수로 보더라도 PA와 PB는 PB가 크죠. 왜냐하면 소수로 바꿔도 A의 확률은 0.6이고 B의 확률은 0.6666이에요. 그러면 B가 더 크니까 차지하는 면적 또한 B가 더 클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집합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되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A에 있는 얘가 완전히 곱사건으로 되게 만들어주면 여기에 있는 합사건의 확률이 PB가 돼서 없애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PA 합 B가 PB가 되도록 만들어주면 결국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얘는 최대가 될 거예요. 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이 끝났죠. 아, 얘가 최대가 되는 거는 합사건이 B가 되는 거니까 합사건이었던 그 B를 빼면 되니까 5분의 3에서 3분의 1은 아까 계산한다 그랬고 다시 3분의 1을 빼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 5분의 3이 최대가 될 거다라고 결론 지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번에는 곱사건이 최소가 될 때 색깔을 바꿔보죠. 최소가 된다는 거는 이제 반대로 얘가 낮아지는 거니까 낮아진다는 얘기는 얘가 커지면 돼요. 합사건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커진다는 얘기는 A와 B의 합사건이 전체면 되죠. 전체. 그러면 전체가 된다는 뜻은 집합으로 봤을 때가 전체인 거니까 PA와 B는 네, 1일 때예요. 놀랍게도 1이 넘죠. PA와 PB를 더했을 때. 그러면 5분의 3과 3분의 1을 더하고 1 빼면 돼요. 그러면 15분의 19에서 1 맞나요? 아, 잘못했죠, 제가. 19에서 15분의 15를 빼야죠. 아, 미친 짓 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얘가 15분의 4라는 값을 얻는데 얘가 곱집합의 최소가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붙이면 돼요. 근데 지금 단이라는 조건이 잘 보시면 이 이야기가 없으면 큰일 나요. 거짓이라고 하는 순간 이 값은 아니다가 되니까 이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민호와 지수의 말이 모두 참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결과물에 대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였으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계산을 해주시면 이 문제도 원활하게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와, 너무 길었어요. 지금 제가 얼마나 지났는지는 안 보이는데요. 한 대략 1시간 정도는 됐지 않았을까 싶어요. 정말 오랜만에 촬영을 하는 거기도 하고, 제가 그동안 이제 확률의 뜻과 활용 부분에서 정리를 할 때, 좀 설명이 제가 문제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개념적으로 설명을 하고 끝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풀이가 더 길어지긴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문제 해설을 이제 보시게 될 때, 아, 이런 부분이 체크가 되어야 되는구나를 명심히 알고 해결을 봐 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을 줄일까 합니다.
아마 다음 영상이 2학년의 경우에는 조건부 확률이 뒷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영상으로 다뤄질 예정이지만, 어, 제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몇 주 동안은 없거든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께서 영상을 또 시청하고 계신다면 지속적으로 이제 봐주시면서 공부를 이어나가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